서른 전에 내 집 마련하고 싶은 20대 부부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돈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식비를 제외한 생활비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충분했고 돈을 버는 것에도 쓰는 것에도 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내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학생 때부터 꾸준히 알바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여행, 학원, 취미 등에 아낌없이 돈을 써왔습니다.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원하는 소비를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느꼈죠. 돈에 대한 가치관은 다르지만 돈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을 해서 각자 소비 습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벌었으니 이만하면 됐다. 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모님의 조언에 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대출 계산도 해보고 예산도 짜보니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서로의 소비 성향이나 경제관념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걸 직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진 예산 안에서 무리하지 않고 집을 사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아내가 내년 3월에 대학원을 진학할 예정이었는데 아내가 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포기하거나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아내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첫 집은 무조건 최대한 가치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거래가 멈춰있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돈도 돈이지만 아내가 고생하고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서로의 입장이 너무 확고한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월부의 도움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아내가 꿈에만 전념하길 바라는 제 마음, 어리석은 욕심일까요? 현재 이분들은 지금 전세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 자산이 3억 7천, 와. 3억 7천 정도 20대 지금 20대 야, 후반, 돈을 진짜 많이 20대 모으시네요. 후반인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월급은 지금 두 분이 맞벌이로 한 800만 원 정도 월 소득이, 그리고 이제 생활비는 월세가 거의 60만 원을 쓰면에도 불구하고 월세 합쳐서 거의 200만 원 안 쓰네요. 와. 그러면은 실제 두 분이 생활하는 거는 한 140만 원 정도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세요. 월세 58만 원 빼니까. 네, 그거 빼면은 정말 아껴서 쓰시네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돈 거의 600만 원 가량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축률 너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분의 큰 고민, 3개월 안에 현재 예산으로 6억대의 집을 사는 것과 아니면 1년 뒤에 현금을 좀 더 모아서 7억 후반대의 집을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으로 지금 의견 차이가 있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큰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구축 아파트 괜찮을까요? 하남 교산이 이게 개발이 되면 영향을 받아서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완전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적정하게 합의한 것 중에 지금 이 하남 교산 근처의 구축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질문이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좋아요. 20대 신혼부부의 첫 내 집 마련. 어디를 해야 될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네임 네. 도감님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른을 앞두고 있는 이제 남편이고, 네.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월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부터 부동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도 바라는 곳이 각자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합의를 봐야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 유디님의 그 조언이 중요한 아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도 간절하게 이제 대체 뭐가 좋은 거냐 이거를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GPT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 챗GPT? 네, 챗GPT는 뭐라고 하는데요?
네, 안 내려간 걸로 알거든요. 네네.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네,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저는 그 구체적인 상황보다는 뭔가 남편은 대학원을 가기를 원하고 저는 그 대학원을 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예산을 높게 책정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당연히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아, 예산을 그래도 최대한 잡으면서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챗 GPT는 이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원하는 답변을 주는 게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챗 GPT가 아니고 유디님이기 때문에 두 분의 입장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분한테 좋은 선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잘해줘. 네, 도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네. 네, 직장이 어디세요? 두 분 모두? 지금 저는 판교에 직장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내는 지금 청천 쪽에 이제 직장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대학원 진학 안 하고 돈 1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그럼 제가 이제 도감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 집 마련을 할지 혹은 몇 년 후에 돈을 더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도시 근처에 있는 구축단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까지 오늘 방송을 들어보시면은 배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6억대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면은 아내분께서 대학원을 가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6천만 원을 더 모아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면은 7억대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고. 네, 네,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7억대 아파트를 매수하시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금이 모여야 되니까요. 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6억대 아파트가 8억대나 9억대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네.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리스크가 그럼 줄어드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미루지 않아야겠다라고 네, 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미루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6억대 아파트로 내 집 마련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저는 베스트를 선택하기보다는 워스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네, 베스트는 1년 모아서 7천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황이 베스트겠죠. 왜냐하면 돈을 더 모아서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이 아니면은 전부 다 워스트예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네. 6억대 아파트가 1년 후에 7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대학원을 포기하면은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그럼 돈도 더 모을 수 있고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에서 1년 동안 돈 모아서 대학원 포기하고 7억대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신님의 작가의 꿈도 저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량 자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뭐 이런 것만 자산이 아니라요. 도감님의 배우자분께서 앞으로 작가로서 성장하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도감님 배우자분께서 깨닫는 것들, 그리고 성취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은 분들께 나눴을 때 어떤 충만함, 그런 부분들이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내 집 마련으로 할 수 있는 자산의 상승과 도감님 배우자분께서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작가로서의 역량을 쌓는 걸 동시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지금 6억으로 내 집 마련 하시면은.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이게 남편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을 대신 대답해 주셨습니다.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예비 신부님의 미래가 그리고 예비 신부님의 그 작가로서의 꿈을 더 응원해주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6억대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거고 남편분의 직장이 판교, 예비 신부분의 직장이 평촌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평촌에 내 집 마련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평촌에 6억대 아파트들이 괜찮거든요. 네. 또 평촌도 꽤 괜찮은 곳이에요. 웬만한 서울보다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평촌을 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평촌을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고 임장도 좀 다녀왔어요. 혹시 뭐 어떤 지역들, 뭐 어떤 생활권들, 어떤 동네들을 좀 보셨어요? 아직 범계역까지는 안 가봤고 네. 평촌역 근처에 있는 좀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 위주로 좀 봤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도감님뿐만이 아니라 이 시청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평촌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평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평촌은 여기 서울, 그 강남, 그리고 서초,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평촌이라는 공식 명칭은 없고요. 안양시 동안구 안에 그 평촌 1기 신도시라는 그런 택지로 그 계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이 신도시로 들어왔고요. 여기에 그 4호선 범계역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4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평촌은 학군지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학군지라고 생각한다면은 분당이 거의 이제 원탑이죠. 그 다음에 뭐 평촌, 수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촌 신도시 내에서 학군이 이제 4호선 라인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귀인중 이런 중학교, 그 귀인초,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들을 촌의 학군으로 이사를 오신 분들한테는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지역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비쌉니다. 이거를 평남이라고 하거든요. 그 4호선 라인 위쪽을 평북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6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 중에 평남에 해당되는 단지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뭐 6억대, 하면 뭐 5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은 평북쪽, 그러니까 4호선 라인 위쪽에 위치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구축 아파트를 접근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네, 첫 번째로는 역세권이죠. 네. 뭐 강남, 뭐 이런 주요 업무지구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세권을 위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용적률을 좀 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구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한 30년 정도가 지나면은 재건축 이슈가 나옵니다. 그 재건축 이슈라는 거는 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게 되는데, 그 용적률이 높으면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볼 때는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 되도록이면 용적률이 200% 아래인 단지들을 보면 좋고요.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게 빈 땅이 많거든요. 빈 땅이 많다는 거는 굳이 구축 아파트를 부수지 않고 빈 땅에 신축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빈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땅 사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일어나는 경기도 지역은 이 땅의 가치가 빈 땅에 신축을 짓는 것보다 이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학군지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저는 뭐 분당이나 평촌까지는 전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촌 지역을 볼 때,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을 볼 때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인가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큰 지표가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촌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들 중에서 역과 가까운 아파트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범계역과 평촌역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범계역은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아기자기한 카페나 아니면 뭐 올리브영이나 맘스터치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평촌역은 좀 술집들도 많고 유흥 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범계역에서 가까운 단지들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호선 라인 위쪽에서 용적률 낮은 단지, 그 중에서 역과 가까운 단지를 선택하시면 저는 최선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남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남을 좀 가볼게요. 하남은 그 서울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강동구인데요. 그러니까 5호선으로 따지면은 강일역을 지나서 이제 미사역, 하남풍산역, 시청역, 검단산역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이제 하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남에서 6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신도시가 생겼을 때 그럼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신축 상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구축 아파트 옆에 신도시가 생겼을 때 주변 빌라도 낡고 상권도 낡았지만 새 걸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호재가 되는 아파트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몇 군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그 하남시청역 5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남시청역, 검단산역 밑쪽에 빈 땅이 있습니다. 제가 뭐 천연동, 뭐 교산동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교산신도시라는 이름으로 3기 신도시로 들어올 지역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남시청역 밑에 있는 신장동이나 덕풍동이 과거에는 하남의 중심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놀고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가 낡아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사 신도시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중심이 거의 미사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교산 생기면은 교산 중심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큰 영향이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가 신축이 생기면서 영향을 받으려면은 구축 아파트 주변이 다 신도시로 바뀌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해당 구축 아파트가 신도시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으면은 굉장한 호재가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하남에서 교산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는 없거든요. 네. 네. 좀 위쪽에 있죠. 네. 그 위쪽에 있는 뭐 덕풍동이나 신장동일 텐데 여기에 있는 구축 아파트 주변이 다 낡았어요. 신도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딱 신도시에 들어갔을 때 약간 저세상 느낌이 나면 좋아요. 약간 저세상 완전 막 꿈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좋거든요. 되게 깨끗하고 그 신도시 느낌 나는 게 있잖아요. 좋은 세상. 아, 내가 살고 싶다. 네, 좋은 세상. 너무 살고 싶다. 네. 쾌적하고. 너무 네. 깨끗하고 너무 쾌적하다. 네. 그런 느낌이 나면 좋은데 지금 하남 덕풍동 세상이네. 신장동에 있는 구축 세상은 아파트는 하늘인데.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더라도 그 상권이 바뀌진 않거든요. 네. 환경적인 호재로 인해서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미사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여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이 풍산지구라고 있어요. 풍산 아이파크나 2008년식 이런 단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되는 단지거든요. 근데 미사가 거의 2015년 정도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요. 그 미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풍산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덕을 크게 못 봤어요. 왜냐면 거리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생활권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생활권이 겹치는지가 중요하다는 셈이죠. 맞아요. 예. 이거를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마포구 아이언뉴타운의 상록 아파트라고 있어요.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포구의 대흥역, 공덕역, 그리고 애호개역 사이에 여기 아이언뉴타운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라는 대표 단지가 있고요. 지금 들어온 지 한 10년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신축 아파트 밭에 염리동 상록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97년식 아파트거든요. 상록 아파트만 보면 이제 구축인데요. 그 상록 아파트 밖에 나오면은 주변이 다 신축으로 뒤덮여 있어요. 이 정도 되는 느낌이 나야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이런 환경적인 호재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겠다. 자산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은평구에 그 수색 증산뉴타운도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신도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거기 조금 낙후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가격이 못 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같은 신도시가 아니라 거리가 좀 가까울 수는 있지만 생활권이 달라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감님께서 생각하시고 내 집 마련을 접근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 궁금한 게 네, 저는 그 대학원을 가게 되면 청량리 쪽에 있거든요. 네, 판교랑 청량리랑은 완전 다른 지역에 있어서 네, 좀 7호선이나 이런 거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긴 했는데 네. 딱히 뭔가 마음에 들어오는 집이 없어가지고 혹시 다른 지역도 한번 추천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 청량리면 이제 동대문이잖아요. 그럼 네. 평촌이랑 거리가 꽤 멀어요. 네. 네, 그 평촌은 한강 남쪽에 있고 그리고 동대문이 한강 북쪽에 있고 거리도 꽤 멀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어느 기간 동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네. 그 대학원에 들어가면 전일제여가지고 네.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야 되는 상황. 그럼 야간이 없으시구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통학 시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많이 오르는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가격 자산 상승이 조금 더디지만 통학이나 아니면 출퇴근이 조금 편한 집을 사고 싶으세요? 저는 완전 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평촌을 가세요. 네. 네, 왜냐면은 그 6억으로 할 수 있는 북쪽인 지역을 봐야 되는데 그 평촌보다 좀 가치가 좋은 지역이 많이 안 보여요. 뭐 노원이나 아니면은 뭐 중랑구나 아니면 의정부나 이런 지역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평촌보다 그렇게 크게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평촌 학군도 있고 교통도 생각보다 꽤 좋고 그리고 남편분은 순환 고속도로 타고 판교 출퇴근이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분의 그런 출퇴근까지 생각한다면은 저는 평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도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많은 도움이 됐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어요? 그 혹시 이거는 조금 되게 개인적일 수 있는데요. 네. 다 개인적인 네. 질문이에요. 아니, 그 부동산에서 이제 집을 보고 나면은 네.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네. 제일 비싼 가격에 올라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거는 약간 좀 마음이 좀 네. 싱숭생숭한 그런 적이 한 번 그렇지. 있었거든요. 지금 안 사면은 없어진다라는 그런 영업을 막 이렇게 은근히 하시면서 약간 네. 최고가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네. 아 이게 뭔가 작전인가 이거 당하면은 이게 다 바보가 되는 건가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에서 호구당하지 않냐? 그냥 이제 네. 좀 뚫고 가는 걸까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최고가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매물이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지금 뭐 규제가 일어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뭐 안 팔리는 부분도 있고 뭐 새끼 물건은 아예 안 팔리고 이제 실거주 할 수 있는 매물만 나와 있게 되고 그 매물마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호가가 점점 올라가는 시장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산 물건이 최고점을 찍더라도 이 가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보는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앞으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가장 베스트는 최고점을 안 찍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내고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수도권 시장에서 그게 현실적인 방안인가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내고가 안 되는데 매물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되게 조급해 하잖아요. 한마디로 매도세와 매수세를 비교해 보자면은 매수세가 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 매물을 내놨는데 집 보러 온 사람이 뭐 주말만 되면 막 5집씩 와요. 그럼 집값을 깎아줄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가격이 올리면 올렸지.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최고점을 찍는 것에 대해서 가격이 장기적으로 10년 뒤에 봤을 때 적절한 가격이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10년 전에는 이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6억으로 이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지금 10억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나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자음과 모음이고요.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 도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 찍는 것 같다. 나는 싸게 사고 싶은데. 그래서 도감님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저도 공감이 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촌 정도 입지에 6억대면은 되게 적정한 가격이에요. 비싼 가격이 아니에요. 23년이 가격이 되게 쌌거든요. 경기도랑 서울이. 그러니까 그 가격을 생각하면은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은 다른 지역들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 있죠. 그 평촌 레벨에 있는 가격들이랑 비교했었을 때는 비싼 가격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좀 넘겨받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감님이 뭐 신발을 사려고 해요. 근데 그 신발이 이번에 신상인 거예요. 한 20만 원에 나온 거예요, 신발이. 그러면은 그게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은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발들이랑 비교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 6억에서 7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단지들을 다 평촌에서 다녀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가 최고가라기보다는 이 정도의 위치에 아까 유디님이 막 지역 분석 해주면서 이런 아파트들 봐야 됩니다. 뭐 계단식에다가 뭐 또는 복도식인데 역세권이고 뭐 아파트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보시면은 이제 요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게 생겨요. 이게 사실은 막 10만 원, 30만 원 막 이런 단위가 아니라 몇 억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결정할 때 어려운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럴수록 많이 단지를 알아봐야 돼요. 네.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이제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구해줘 월부에 사연 보내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좀 용기를 내서 보내시게 되셨어요? 전문가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으면은 네. 더 뭔가 날카로운 뭔가 한마디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월부 용기를 냈습니다. 아, 그러면 좀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할 말씀 해주신다면은 좀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고민을 직접 들어주고 해결을 해주는 게 거의 과외 선생님이 아닌가 생각이 오, 들 정도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도감님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네,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대학원에 대한 꿈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오, 도감님 너무 멋지세요. 마음도 너무 너무너무 예쁘네. 응원 드립니다, 도감님. 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내 집 마련도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또 이제 가끔 댓글에 이제 사연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이버의 월브닷컴 치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월급쟁이 부자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클래스 옆에 커뮤니티를 클릭해주시면 좌측에 보면은 구해줘 월부 여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글쓰기 누르시고 사연을 올려주시면 지금 저희가 다 그 자물쇠가 다 잠겨져 있죠. 그래서 저희 작가님만 이 글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솔직한 자산 상황이라든지 고민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올려주셔도 이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사연들 여러분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은 이 구해줘 월부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선정을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연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다. 지금 요 시기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요. 지금 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언제 만나죠? 2주 후에 12월 31일에 만납니다. 오. 그때 또 이제 나이님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을 날을. 나이님과 함께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보자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4가지. 마지막 한 가지. 가격 판단이야. 가격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은 가격일까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좋은 거 사면 되냐? 그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구글이 포털을 잠식하지 못한 나라가 3나라 있대. 한국, 중국, 러시아. 네이버 경쟁력이 그 정도라는 거야. 근데 돈 벌었어, 사람들? 가치가 없어, 그 회사? 근데 왜 그래? 그 이유가 이걸 못해서 그래. 좋은 가격에 사지 못해서 그런 거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살 줄 알아야 돼. 적어도 비싸지 않게 사야 돼. 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라는 도시와 B라는 도시가 엇비슷해. 규모도, 그 동네 사람들 뭐 소득 수준도 이런 것들이 엇비슷하다고 쳐. 근데 A라는 도시의 대장급 아파트 84제곱미터가 예를 들어서 9억이야. 근데 B라는 도시의 84제곱미터의 대장급 아파트가 6억이래. 자, 가치에 대한 판단을 했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야? 가격에 대한 판단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격을 알아봤어. 그랬더니 어때? 격차가 많아. 그러면 나나 같으면 뭐 사겠어? B. 이렇게 하는 거야. 쉽네요. 쉽지? 근데 이거가 되려면 또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가격을 적절하게 조사할 줄 알아야 돼. 가격 조사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울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오는 가격이 진짜 가격일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아닌 단지들도 많아. 네이버 부동산에는 뭐 8억 8천으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 가서 8억 8천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다음에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얼마 있으신데요? 저요? 저 한 8억 3천 있는데요. 안 되잖아요. 5천만 원 모자라잖아요. 잠깐만요. 당신은 너무 인상이 좋아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이런 단지들도 있어. 진짜일 것 같아? 거짓말일 것 같아? 거짓말. 거짓말 같지. 지난번 내 집 마련 기초반 때 실제로 5천만 원 깎아갖고 산 사람이 있어. 그분이 월브닷컴에 자기 후기도 올려줬어. 실제로? 실제로 이런 걸 찾아내는 요령들이 있거든.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해보는 방법들이 있어. 그거야말로 진정한 뭐의 영역이야? 경험의 영역이지.